8월 1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14 약보합, 코스닥은 0.25 강보합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시장의 바이오, 빨간불이 전체적으로 보이시죠? 이제 바이오로 자금줄이 오는 듯한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지 시장에 먹을 섹터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자금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쵸? 아래부터 위 폭이 먹을 게 많은 거. 이미 급등해서 위험하게 먹을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종목이 아니고 섹터가 아니고 아래쪽부터 위에가 먹을 때가 많은 게 바로 제약바이오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혈관, ETF를 깔아놓고 자금을 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금을 쏘아댈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 관심 종목 1섹터 화면이거든요. 자, 바이오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오늘 셀트리온도 하락으로 갔다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았다는 거죠. 0.77 셀트리온이, 헬스케어는 1.43, 제약이 1.34, 삼형제가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더라. 그쵸? 그에 반해 2차전지는, 이게 2차전지 섹터거든요. 전반적으로 파란불이죠. 그쵸? 2차전지는 쉬어가는 듯한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타임폴리오 운용사 K바이오 액티브 ETF를 상장한다. 자, 그러면서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AI 관련 기업, 그리고 비만 당뇨 관련 기업, 전통적인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한양행, SK바이오팜 등도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2024년 이후 다수의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특허가 만료되는 만큼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트오젠 등 전통적인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도 동시에 분산 투자된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정부의 비대칭성이 높고 기술력, 재무, 건전성 등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서 시의적절하게 투자해야 된다.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리서치를 통해 운영하는 액티브 ETF가 가장 적합한 투자 상금이다. 특히 이번 ETF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개인 연금 및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금 계좌 거래 시에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다. 이건 뭐다? 자금을 쏠 수 있는 혈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빡빡 기어서 찔끔 올라오고 분위기를 달굴 거예요. 그리고 띄우겠죠. 늘 그래왔듯이 2차 전지에서도 그래왔습니다. 다음번은 제약바이오겠죠. 그리고 미디어에서 실적이 동반되는 기반 아래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 동원이 되고 마지막에는 늘 언급드리고 있겠지만 개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은 바닥권에서 찔끔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전지에서 싸웠던 개인과 기관, 이번엔 반도체, 바이오에서 격돌한다. 반도체는 이미 바닥권에서 상승에 나와서 물량 소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바닥권에서 상승에 나오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겪고 있죠. 조선업도 마찬가지로 반등에 나와서 물량 소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돌아나가는 섹터였었어요. 수급이 먼저 반영이 되었고요. 이와 대비해서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돌아나가는데 주가가 바닥에 있죠. 여기에서 찔끔 상승한 겁니다. 자금을 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반도체 기반 아래서, 시장의 안정권 기반 아래서 제약바이오로 자금을 쏘는 게 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762만원 벌어 주식 나만 심나? 이러니 포모가 안 오겠나? 투자 369권 762만원 하루 만에 벌고요. 다음날 900만원, 1000만원도 이룰 수 있습니다. 또는 1년 동안 1000만원에서 3억까지 가더라도요. 며칠 만에 이게 1000만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원칙을 갖고 있느냐, 지지 않는 투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롱런할 수 있느냐가 좌우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수익이 내일의 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투자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셀트리온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안전하게 얻고 나서 장기간에, 그리고 다음번 투자에서도 지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워렌 버핏의 제2투자 1의 원칙이 내 투자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제1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제2의 원칙은 제1의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이미 코카콜라에 장기간 투자하면서, 그리고 애플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그의 투자 철학을 엿볼 수가 있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가치 대상에 오래 장기간 동행하는 것,
그게 투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생각을 합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여러분들은 꾸준히 익혀나가셔야 돼요.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8.62, 거래량은 58만 9천 주, 0.77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헬스케어는 공매도 매매 비중 8.98, 거래량은 124만 9천 주, 오늘 1.43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2.15, 거래량은 54만 1000주, 오늘 1.3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매도 매매 비중이 줄어들고 공매도의 매매 비중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수급이 돌아 나가고 있고 주가가 바닥권에 있고요. 실적이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 매매 비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 창입니다. 골드만을 통해서 그동안 매집이 들어왔다가 찔끔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82,000주. 신한은 다시 한번 매도 창고에 있죠. 얘네는 1년 동안인가 거의 365일 안 봤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체킹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장중에 외국계 흐름의 창구를 보면은요, 메릴린치가 장중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골드만을 통해서 매도가 좀 나왔고요. 그쵸? 장 초반에는 노무라, 그리고 골드만을 통해서 노무라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골드만을 통해서 매도가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메릴린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다. 자, 삼형제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기간이 15만 8천 주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4만 7천 주 11만 주 매도가 나왔어요. 기간 15만 주 매수 물량 중에서 금융투자가 10만 주, 보험과 투시는 각각 4,300주 11,000주, 연계금이 3만 6천 주로 들어왔습니다. 연계금이 최근에 플러스로 좀 바뀌고 있죠? 한 달 기준 35만 2천 주가 매도가 나와 있는데 매도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기간도 37만 주까지 줄어들었죠? 이게 보합으로 갔다가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이미 외국인은 48만 6천 주, 약 50만 주에 근접하고 있고요. 개인의 매도량은 27만 주까지 늘어나고 있죠. 수급이 바뀌어 나가고 있더라. 이거는 셀트리온의 흐름이에요. 개인이 매도량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플러스가 나올 때 사실 개인계 창구라고 언급하고 싶고요. 외국계 기관계 창구라고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일 때 셀트리온은 주가 상승이 나왔으니까. 과거에도 말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요. 자, 헬스케어를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는 기간 4만 6천 주 순매수, 외국인은 12,000주 매도, 개인은 4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간 4만 6천 주 중에서는 연계금이 2만 5천 주 들어오면서 헬스케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 연속 연계금이 순매수하면서 연계금이 이미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금융투자는 35만 4천 주 플러스로 전환됐고요. 개인이 88만 9천 주, 마이너스 100만 주에 육박할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만 9천 주, 29만 8천 주, 30만 주씩 플러스로 전환이 이미 되었습니다. 헬스케어는 어느 순간 주가가 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약을 보겠습니다. 제약은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간 7,800주, 외국인 3만 4천 주, 개인 4만 5천 주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기간 7,800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8,400주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얘도 이제 개인의 매수량이 줄어들고 있네요. 13만 주 가까이 프로테지가 줄어들고 있고요. 외국인은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기간은 마이너스 17만 9천 주인데 얘도 부합으로 갔다가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개인도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기준점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제 국내 증시에 자금이 갈 데가 그다지 많지가 않잖아요. 그쵸? 반도체로 물론 가겠죠. 물량을 소화하고 뭐 자동차나 조선이나 뭐 네이버와 카카오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셀트리온만 보더라도 지난 2년 반 동안 이렇게 박박 기었어요. 그쵸? 얘가 기니까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다 얼어붙었죠. 그리고 이때 상승에 나올 때 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에 이어서 증시가 3천을 넘어설 때,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너도나도 포모가 펼쳐졌었을 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 나갔었죠? 이때 국내 증시의 PER이 장난이 아니었죠. 이때는 2차전지도 PER이 또 높았고요. 제약바이오도 PER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도 PER이 높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얘는 거의 죽어 있어요. 완전히 2년 반 동안. 제약바이오 섹터가 실적이 돌아나가는 추세에 있다. 지금 주가가 상승에 나왔으나 월봉 기준으로 요만큼 상승한 겁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요만큼 상승해 있어요. 그럼 제가 언급을 드렸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구간을 뚫어낼 때
이 월봉 기준 매물대 여기를 뚫어낼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그때는 진짜 가는 거다. 아시겠죠? 제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공매도가 떠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진행이 되겠지요. 중요한 건 실적 기반 상승 아래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관되게 그 기조를 언급드리고 있죠. 충분히 제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그 기조를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투자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센티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에 집중을 하면 시차를 두고 주가는 가치를 반영합니다. 아무리 공매도가 10년 동안 눌러왔었어도 상승을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꽤나 긴 기간 동안 박스권을 고점과 저점을 폭을 크게 하면서 길게 하고 왔었죠. 이제는 그 떠나가는 시기를 우리는 만나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진짜 빠이빠이 안녕 할 수 있는 시기를 공매도와 끝내는 시기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